평행할 거란 말이야, 그죠? 기울기가 같을 거니까 뒤에 있는 숫자만 다르면 두 직선은 평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울기만 보자면 2x 더하기 3y로 출발을 하나 4x 더하기 6y로 출발을 하나 두 개의 기울기는 같지 않겠니?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3분의 2고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 뜻은 b가 같아. 너 대 너는 너 대 너랑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2를 곱했으니까. 그 뜻은 4분의 2나 6분의 3은 당연히 같은 거야. b가 같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 야, 평행 조건은 기울기가 일단 같아야 되잖아. a'분의 a는 b'분의 b. 일단 이게 두 개가 같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일 것 같아. b가 같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다르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 노란색 박스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걔 뜻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 너는 c'분의 c가 달라. 이렇게 하면 평행이겠죠. 된 거예요? 됐습니다. 일치할 조건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 뭐 그 뜻입니다. 이렇게 돼서 y절편까지 갖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일치할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수직일 조건 좀 보죠. 2x 빼기 3y 더하기 7은 0 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있대. 이거 쓰지 마세요. 수직인 직선의 특징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기울기가 한 직선의 기울기가 정해지면 역수치하고 보호 바꾸면 됐잖아. 이 새끼가 2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랬잖아. 근데 그 소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기울기가 너분의 너를 한 다음에 보호를 바꾸는 순간 기울기를 구했었죠. 근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보호 바꾸는 거니까 집중. 얘를 뒤집은 다음에 이거 보호만 바꾸면 되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왜 당황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 기울기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3. 너는 3분의 2. 그러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때는요. 이 두 개를 뒤집은 다음에 요 새끼 하나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괜찮으세요? 한번 더 볼까요? 뭐 아까 4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수직인 직선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자리 바꿔요. 자리 바꾼 다음에 하나의 부호만 바꾸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x 빼기 4y 옳지. 그렇게 출발하면 돼요. 되는 거야?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곱하면 6이잖아. 개수를 통째로 다 보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두 개 합하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되죠? 또 봐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4죠. 1하고 4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또 4지. 마이너스 4지. 이 두 개를 더하면 빵 되잖아. 되죠? 따라서 얘랑 수직이에요. 그 소리는 너랑 곱한 거랑 너랑 곱한 거를 더하잖아요. 얼마 나와? 빵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A랑 A' 더하기 B랑 B' 합한 거는 0이 됩니다.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계십시다. 모의고사 문제나 조금 센 문제를 만나면 얘를 한 큐에 알아먹고 쓰는 것이 계산 과정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알아 어떻게든 푼다니까 뭐 역수치하고 보호받고 지랄뽕해서 푸는데 한 큐에 알아먹고 쓰는 게 편할 수도 있다고. 된 거죠? 이 조건이 모이면 수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이죠. 원과 직선에 관계하려니까 직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하는 거야. 아이씨 썩을 놈의 새끼. 가. 4번. 4번은 접선 얘기예요. 많이 중요한 이유는 그 미분이라는 거를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미 배운 사람도 있고요. 미분을 왜 뉴턴 할아버지랑 라이프니츠 할아버지께서 뭐 만드셨다고 하죠. 만드셨던 이유가 운동하는 물체의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미분이란 말이에요. 얘가 운동하는 물체의 주먹이. 근데 이게 운동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운동하는 이 물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여기 있는 분필 방향 아니니?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공중에 딱 떠 있는 순간 이 분필 방향은요. 접선의 기울기의 방향인 거예요. 접선이잖아, 접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미분이 뭔데요, 그러면? 왜 미분을 배워요,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의 성질을 잘 규명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접선의 기울기를 바라본다는 소리는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 나가는 방향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서는,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보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봐? 곡선보다 직선이 편하잖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직선의 성질, 정확히 얘기하면 접선의 성질을 규명하는 게 미분이거든요. 더 짧게 말하잖아요. 미분이 뭔데?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한번 따라해봐. 접선의 기울기.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무슨 뭐 원 지랄 뻥은 맨날 접선 나오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뭐예요? 집어넣고 판별식 D는요. 요거 맨날 하잖아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죠? 좋아요. 그러면 접선 얘기는 할 말이 없다. 아씨, 이거 아는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는데. 자, 보자. 접선이라는 건 어쨌든 직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직선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요. 지나는 한 점이 a, b가 있어요.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쓸 때는 말이다. y는 기울기 m이고 x-a라 쓰고 더하기 b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시죠?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에요. 지나는 점이 뭐 1, 뭐 k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게 뭐 편할 수 있어요. 거꾸로 쓸까요? k, 1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y는 기울기는 3일 거고 x 대신에는 x 빼기 k를 집어넣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해놓으면 직선의 방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된 거죠? 그래요. 접선 얘기는 그 뭐냐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면 되기 때문에 직선의 방식 작성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성질은 좀 알 필요가 있어. 접선을 이용하는 대중적인 유형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곡선이 있는데 이 밖에 직선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곡선 위에 점 P가 있고요. 직선 위에 점 Q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한번 따라해봐. 거리의 최소값. 다시.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 왠지 느낌이 이쯤에 있을 것 같지 않냐? 이거 제일 짧아 보이잖아. 그지? 제일 짧아 보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 점을 찾는 요령은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하나 생각하세요. 그 접선이 2차 함수라고 그 곡선이라고 할게요. 곡선과 만나는 이 지점 있잖니? 얘를 우리는 접점이라고 부르거든. 따라해봐. 접점.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하나 생각해서 접하게 되면 접점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그 접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최단 거리가 나오게 돼요. 물론 접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요 파란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최단 거리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고. 여기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집중!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찾으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최소값을 가질 때. 그럴 때는 접점을 구해야 한다야. 이해됐죠? 따라해봐. 접점. 접선. 명심합니다. 어떤 해석학 문제를 만났는데 접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형 했고요. 두 번째 유형 좀 쉬운 예를 보죠. 요렇게 이런 곡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는 O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는 A라는 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O라는 점과 A라는 점은 고정점이야. 그 좌표가 찍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0,0, 뭐 1,7 뭐 이런 거야. 됐죠? 찍혀 있는 겁니다. 이때 포물선 위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죠. 이런 문제 많이 봤을걸? 삼각형 OPA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O랑 A를 연결을 했어. 이미 고정점이기 때문에 이거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근데 오른쪽에 있대요. B점은 왼쪽에 있지 않아요. 오른쪽에 있대요.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오른쪽에 있답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밑변의 길이는 고정된 숫자니까 높이가 가장 길면 돼. 높이가 가장 길면 된다면 얘기는 이쯤에 있을 것 같지 않냐? 이쯤에 있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가장 넓이가 길겠는데 여기가 크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뜻은 이 노란색 직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무엇을 생각한다? 접선을 생각한다. 따라해봐. 접선. 그 접선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어요. 이 접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 접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있잖아. 요 파란색 이 길이가 높이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다 보니까 높이가 가장 길면 되는데 그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전히 접선을 이용해야 한다. 되죠? 접선을 이용해야 한다. 구조 잘 봐요. 세 번째,
1번하고 2번은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구하는데 이제 연구 대상이라면 3번은 뭐냐면 최단 거리는 알고 있는데 성질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보자. 곡선이 있다. 점이 있어요. 점과 곡선의 최단 거리가 있대. 최단 거리가 있대. 여기 이쯤에 최단 거리를 가지고 있대요. 뭐 그렇겠죠, 뭐.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이 점이 있지 않냐? 이 점과 이 곡선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하나 생각하세요. 항상 얘는 뭐 되겠어요? 수직이겠죠? 그렇죠? 수직이 되니까 자 이제 우리 배운 걸 써먹어야 됩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하나를 머릿속에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됐어요? 원 하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최단 거리가 여기라면 이 원은 이 곡선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되는 거죠? 이런 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까지는 기본입니다. 접선 문제를 만났을 때 도형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접선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를 살짝 정리했어요.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의 방식 이제 했고요. 이제 본 게임 하러 갑시다. 자, 원과 직선 사이에 위치 관계를 해보세요. 그래, 기호부터 원이 있어.